네, 오늘 좀 특별한 순서를 마련했습니다. 코로나19 신규 확진자가 속출을 하면서 세계 경기 침체에 대한 우려감이 다시금 들려오고 있어서요. 시장에 대한 긴급 점검 오늘 이분과 함께합니다. SK증권 최석원 리서치센터장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센터장님. 네, 안녕하십니까. 예, 또 바쁘실 텐데 시간 내주셔서 감사합니다. 코로나19 사태가 한동안은 좀 잠잠해지는 듯 했거든요. 이제 다시 지금 상황이 악화되는 양상이라서 또 어떻게 진단을 하고 계신지, 시장에 대한 영향력은 어떻게 전망하고 계신지요? 네, 뭐 안 그랬으면 좋았을 텐데 그러게 말입니다. 슈퍼 확진자가 다시 한번 나온 것 같아요. 누가 슈퍼 확진자일지는 뭐 확산자일지는 모르지만 어쨌든 다시 한번 이 국내에서도 확진자들이 늘어나는 추세가 되니까 당연히 불안해하는 거 뭐 이해도 하고 실제로 그럴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뭐 경제도 더 충격을 받을 테고 지금까지는 중국 쪽에서 간접적으로 받는 영향에 대한 뭐 그 직접적이라고 볼 수도 있겠습니다만 그 부분에 대한 우려였다면 이제 국내 소비 심리라든지 또는 이동에 대한 어떤 감소라든지 이런 거를 우려해야 될 상황이겠죠. 근데 사실 저도 바이러스 전문가는 아니기 때문에 예. 이 바이러스가 다른 것과 뭐가 다르고 뭐 어떻게 될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과거의 시장들을 보면 몇 가지 패턴은 있어요. 그리고 이번에도 그 패턴에서 크게 벗어나지는 않는 중입니다. 처음에 굉장히 놀랐다가 그다음에 여러 가지 대책이라든지 방역이 성공할 거라는 기대 때문에 다시 이제 올랐다가 그리고 확진자들이 갑자기 한번 늘어나는 사태가 되면 또 한 번 불안했다가 이제 이런 상황들이 연출이 되는데 이번에도 같은 양상으로 전개가 되고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3월만 놓고 보면 사실은 조금 불안하죠. 그러니까 지금 2월 중순 이후에 보면 가격도 좀 많이 회복된 상태에서 조정이 이루어졌고 그다음에 갑자기 확산되는 속도가 빨라지는 느낌 때문에 오히려 이제 경제에 대한 어떤 우려감들도 생겼으니까 불안한데 좀 지나놓고 보면 아마 가장 좋은 케이스는 요번으로 그게 끝나고 회복되는 케이스가 있을 테고 그렇지 않더라도 이번과 또 한 번 정도의 어떤 충격이 있고 나면 그 다음에는 회복되는 그런 과정 중에 있지 않느냐. 그래서 3월 중순 정도까지는 조금 우리가 조심해서 봐야 되지만 그 이후에는 회복되는 쪽에 좀 더 무게를 두고 너무 불안해하지 않는 상태에서 시장을 접근하는 게 맞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 사실 지금 시장에 대해서 그리고 이 코로나19의 악재를 어떻게 시장에 소화할 것인가에 대해서 지금 유튜브 채팅창을 통해서도 의견이 분분한 상황입니다. 이게 피크다라는 분들도 계시는 반면에 당분간은 시장에서 좀 피해 있어야 된다라는 시각도 분명히 있거든요. 네네. 지금 저희가 이제 집중 분석을 이제 3월달 긴 호흡으로 어떻게 우리가 시장 전략을 짜야 되는지 이 차원에서 고민을 해봐야 될 텐데 먼저 코로나19에 대해서 이제 확산세가 어느 정도 시점에서는 꺾일 것이다라고 보신 겁니다만 네네. 지금 이제 시장에서 가장 큰 줄기는 제조업의 공백이 확실히 지금 나타나고 있고 네. 이것과 함께 대치되는 것이 각국의 경기 부양책입니다. 두 가지 네네네. 사이에서 이제 줄다리기가 나타나고 있는데요. 네. 부양책에 대해서는 어떻게 전망하고 계세요? 당연히 부양을 해야 되겠죠. 특히 중국은 이미 부양책을 실시를 했습니다만 우리나라도 정부의 조치들이 여러 가지 나오고 있는 상황이죠. 뭐 뚜렷하게 구체적인 신뢰들은 아직까지 뭐 다 이렇게 밝혀진 건 아닙니다만 어쨌든 대통령부터 나서서 어찌 보면은 필요 이상 또는 우리가 계획된 거 이상의 그러니까 충분히 어찌 보면 해소가 될 만한 경기 부양책들을 써야 된다는 입장을 밝히고 있기 때문에 당연히 이런 현상이 나타나고 과거에도 마찬가지였었어요. 금리를 인하하기도 하고 또는 재정을 덮을기도 하고 때로는 추경을 하기도 합니다. 예. 이런 부분이 결국은 지금 나타나고 있는 생산 차질이라든가 또는 소비의 위축 또 이동의 그 제한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상쇄해 주는 효과가 일정 부분 분명히 있을 거예요. 그리고 중요한 건 결국 뭐냐면 이게 나중에 가서 어떤 영향을 시장에 미치는가를 좀 곰곰이 생각해 봐야 되는데 때로는 그리고 과거에 우리가 사례로 봐서는 굉장히 좋은 영향을 미칩니다. 왜냐하면 지금 시장 다 알고 있잖아요. 지금 현재 지금 말씀하신 대로 생산도 차질이 되고 또 이동도 안 하니까 뭐 당연히 일부 업종에 대해서는 굉장히 불안한 심리를 가질 수밖에 없고 매출액에 대한 전망들도
굉장히 밑으로 내려갈 수밖에 없어요. 근데 이제 중요한 거는 그 이후 어떨 거냐는 거죠. 그 이후에. 지금은 우리가 그거를 시장에서도 반영을 하고 다 알고 있지만 그 이후에는 당연히 펜트업 디맨드라는 게 있을 겁니다. 펜트업 디맨드라는 건 예를 들면 제가 텔레비전을 사려고 했는데 요즘 물동량, 그러니까 말하자면 저 배송이죠. 이런 것도 원활치 않게 되면 사기 어렵죠. 그리고 불안하니까 또 사기 어려운 부분이 생깁니다. 하지만 상황이 좀 나아지기 시작한다면 당연히 기존의 이제 내구재를 바꿔야 되는 분들뿐만 아니라 이제 그 시점에서 또 바꿔야 될 분들도 생기니까 갑작스럽게 수요가 확 늘어나는 현상이 나타나요. 여기에다가 이미 정책은 많이 쓴 상황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대체적으로 이런 사태가 지나간 다음에는 일정 기간 주가가 좀 위로 확 오르는 현상들이 나타납니다. 그래서 결국은 이제 많이들 그게 고민이실 거예요. 오케이, 이건 알겠는데 그러면 그게 언제부터 시작된다는 얘기냐? 예, 시기의 문제 늘 그렇죠. 고민되는 부분입니다. 그 말씀드린 대로 한 번에 슈퍼 확산자가 생기고 나면 일반적인 케이스로 한 2주에서 3주 정도의 기간 동안 굉장히 불안해하는 모습들이 나타납니다. 이번에 지금 벌써 며칠 됐죠. 한 2, 3일 정도 전에 그런 현상이 나타났고 제가 아까 3월 중순 정도까지는 좀 지켜봅시다라고 말씀드린 것도 그런 부분들에 대한 소화를 해나가야 된다는 거고 이제 그 이후쯤이 되면은 제가 보기에 추가적인 확산자가 생기면 또 약간 뒤로 미뤄야 되겠지만 예. 확산자가 생기지 않고 좀 안정된다는 모습이 나타나면 사실 대응 방안은 이거는 주가가 오르는 방향 쪽으로 좀 생각을 해야 된다. 이렇게 봐야 되겠죠. 정리를 해보자면 경제 지표는 안 좋게 나올 거는 확신한데 네. 이제 그 이유를 바라봐야 된다라는 관점에서 좀 긍정적인 평가를 찾고자 하는 노력을 저희가 찾아볼 수 있는데요. 3월 중순까지는 지켜봐야 된다라는 말씀이시면 네네. 당분간은 시장에 대해서 어느 정도 보수적인 관점이 필요하다는 그렇죠. 말씀이실까요? 예, 지금은 사실은 우리가 불안할 때는 모르는 게 많을 때 불안한 거잖아요. 예. 지금 모르는 상황은 우리나라에서 갑자기 한 번에 한 2배 이상의 그 확산이 생겼는데 이게 정확하게 어떤 원인이 뭐 어떤 원인으로 시작이 된 건지 또 경로가 어떤 식으로 될 건지 아마 정부도 파악하기 쉽지 않을 거예요. 근데 계속 그런 상황이 이어지지는 않습니다. 어느 순간이 되면 그런 것들에 대한 정리가 생기고 또 한 가지 중요한 건 이 뭐 전염병이 돌 때마다 그런 현상들이 나타나는데 이동이 줄잖아요. 예. 이동이 준다는 것 자체가 전염병의 확산을 방지하는 효과가 있는 거예요. 조금 사람들이 풀어지고 안정되면 다시 이제 또 다니면서 확산이 됩니다. 근데 오히려 이렇게 긴장이 되는 상황이 되면 다시 또 확산자들이 조금 줄어드는 방향으로 움직일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들을 좀 고려를 해서 그리고 뭐 아시다시피 시장이라는 건 지금까지 나와 있는 우려나 걱정은 다 반영을 하는 거잖아요, 보통. 예, 예. 그런데 이제 그거는 이미 지나간 얘기인 거죠. 지금 이미 경제는 다 충격을 받고 있어요. 그거에 대한 지표를 우리가 아직 확인하지 못하고 있을 뿐이지. 그 지표가 확인되는 과정도 이제 2월 말에서 3월 중순까지 나타날 겁니다. 그 이후로도 좀 더 경제 지표는 나쁠 수 있어요. 하지만 정말 중요한 거는 그 이후로부터 올해 말 또는 내년까지 그러면 어떤 모습으로 경기가 갈 것이냐. 우리가 사실은 이 사태가 있기 전까지는 작년 말을 기점으로 해서 경기가 좀 회복되는 시점이었었습니다. 그것도 한 2년 만에 회복되는 거였어요. 그렇기 때문에 너무나 우려를 많이 하는 거 맞습니다. 이 확산을 방지해야 되고 또 감염을 예방해야 되고 우려를 많이 하는 건 맞습니다만 투자자의 관점에서 봤을 때 지금은 사실 어느 시점에서 투자를 위험 자산에 대한 투자를 늘려야 될 건가를 고민해야 되는 그런 과정으로 생각을 하는 게 옳다고 봅니다. 이제 섹터가 좀 궁금해지는데 그에 앞서서요. 오늘 시장 장중 변동성이 지금 이 시각 확대가 되고 있고 1%가량의 마이너스권이 나와서요. 아무래도 네. 이제 환율 문제가 신경 쓰일 수밖에 없는 네, 현재 네. 상황이거든요. 달러당 원화 가격이 1,200원 뚫으면서 오늘 또 시작이 돼 있고 지금도 상당히 이 달러의 상승세의 그 우려감이 나타나고 있는 시장이기 때문에 혹시 네. 환율에 대해서는 어떻게 진단하고 계시는지? 환율 당분간은 어렵죠. 이 사태 이런 전염병 사태가 아주 직관적으로 편하게 전망할 수 있는 몇 가지 그 부분들이 있는데 첫 번째는 달러가 강세가 된다는 거예요. 예. 네. 두 번째는 뭐냐면 금리가 낮은 상태를 유지한다는 거다. 그 다음에 유가도 낮은 상태를 유지한다는 거다.
이제 이런 것들이 사실은 기본적으로 나타날 수밖에 없는 환경입니다. 제가 이제 말씀을 드리는 건 그럴 수밖에 없는데 안정이 될 때는 어떻게 했냐. 지금 올라갔던 환율들이 되돌아가는 과정. 뭐 유가는 아마 제일 늦게 회복될 가능성이 높아요. 이동은 당분간 좀 중단될 가능성이 있으니까. 하지만 환율이라든지 또는 금리 같은 것들은 지금이 이제 가장 그 강렬하게 반영을 하는 시기들이고 이 시기가 지나고 나면 그게 되돌려져야 돼요. 경제 펀더멘털로. 그렇게 되돌아갈 때를 염두에 두고 투자에 임해야 되기 때문에 지금 아마 당분간은 환율이 더 불안해질 가능성도 있습니다. 그런데 좀 말씀드린 대로 확산자가 이제 한번 이제 요번으로 끝나고 수그러드는 상황이라면 한 3월 중순 정도부터는 환율도 지금보다는 좀 낮은 방향 쪽으로 가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3월 중순 이후를 준비해야겠네요. 어떤 섹터 주목하고 계십니까? 뭐 사실 지금도 이미 양극화가 나타나고 있어요. 안 좋은 거는 너무 분명하죠. 예를 들어서 이동과 관련된 부분은 다 안 좋아요. 신적과 속출하는 섹터들이 그죠. 다 거기에 있어요. 반면에 집에 앉아서 할 수 있는 쪽은 다 좋아요. 그죠? 예를 들면 뭐 온라인 쇼핑도 굉장히 늘어날 테고, 그 다음에 관련돼서 뭔가 방역이라든지 그런 거에서 뭔가 이 좋은 어떤 섹터들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방역 하지만, 쪽은 예. 테마성 움직임이라고 봐야 되는 그렇죠. 예, 네. 테마성 움직이고, 근데 더 중요한 건 뭐냐면 우리가 말씀드린 대로 환율이 약해지고 그러니까 원화 가치가 약해지고 금리가 낮다고 그랬잖아요. 그럴 때 그러면 도대체 어떤 쪽이 좋을 것이냐. 그럴 때 상대적으로 우리가 좋다고 보는 거는 당연히 먼 미래에 가치를 땡겨오고 있었던 성장주들이 올라갈 수 있다는 거예요. 대표적인 성장주는 결국은 IT 쪽이에요. 물론 단기적으로는 IT 뭐 공장이 좀 닫는다 뭐 이런 소식들 때문에 충격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럼 그 충격을 받는 시점이 계속 팔아야 되는 시점이냐? 그렇진 않고 낮은 금리와 또 환율이 높아지면서 나타나는 수출 경쟁력의 확보와 이런 부분들은 사실은 우리나라의 성장주들에도 뭐 당연히 미국의 성장주들에도 좋은 여건이에요. 그런 관점에서 시장을 바라보는 게 좋을 거다 이렇게 판단하고 있어요. 예, 이제 트렌드, 이제 산업적인 구조, 흐름을 읽는 작업이 좀 필요해 보이겠네요. 지금 제약바이오에 대해서도 궁금증이 많은 상황이라서 이거 마지막으로 질문 드리겠습니다. 네. 공매도 물량이 지금 최대치이기 때문에 언젠간 쇼커버링 나올 것이고 그러면 그쪽에 물량이 많았던 제약바이오가 올라갈 것이다라는 네. 시나리오 제기되고 있는데 동의하십니까? 네, 그럴 수 있죠. 수급적인 차원에서는 충분히 그럴 만큼 지금 공매도들이 꽉꽉 차가고 있는 상황이고 그만큼의 불안감들을 생각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런데 이것도 마찬가지 관점이에요. 제약바이오라는 게 뭐냐? 제약바이오 중에서 일반적인 제약업체들한테 그런 평가를 주기는 어렵지만 우리가 관심이 있는 제약바이오 업체는 신약 개발 업체들이잖아요, 주로. 예. 그다음에 또 우리가 지금 막 우리나라에 새로 시작한 바이오시밀러와 같은 업체들입니다. 이런 업체들의 특징은 뭐냐면 아직까지는 잘 모르겠으나 미래의 수익이 많이 나올 수 있다는 점이죠. 꿈을 안고 가는 그렇죠. 거예요. 그렇기 사실. 때문에 이러한 주식들이 평가를 받는 매크로적인 환경이라는 거는 저금리 환경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현재 금리가 낮게 되면 저 미래에 있는 가치를 땡겨올 때 현재 가치가 굉장히 높아지는 현상들이 있습니다. 따라서 지금은 당장 굉장히 불안하고 특히나 코스닥 시장은 변동성이 크기 때문에 그 불안감들이 더 집중적으로 반영되는 가능성이 있어요. 근데 그 집중적으로 반영되는 게 당연히 또 어느 쪽에서 많이 나타나냐면 변동성이 커왔던 제약바이오에서 많이 나타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요게 지나고 난 다음에 그럼 제약바이오가 어떤 모습을 보일 거냐? 당연히 제가 보기엔 공매도도 꺾일 테지만 그러니까 안정된 상황을 얘기하는 겁니다. 꺾일 테지만 수익도 내려간 이상으로 더 나타날 가능성이 있죠. 왜냐하면 금리 정책을 더 활발하게 쓰고 유동성이 풍부해지는 상황이니까. 그래서 지금은 단기적으로 뭔가 지금의 불안감들을 활용해서 플레이를 하기보다는 조금 더 시각을 넓게 보고 매크로 환경이 이렇게 갈 수밖에 없다. 그리고 어차피 주식시장은 미래를 보는 거다라는 관점에서 접근을 하는 게 제가 보기에는 자산을 지키고 증식하는 데 훨씬 도움이 될 거라고 봅니다. 이게 지금 저금리 시대이니까요. 앞으로 이제 거시적인 경제 여건을 고려해 봤을 때 성장 기업에 대한 관심은 있어야 된다라는 맥락으로 주시는 것 같아요. 제약바이오까지 긍정적인 평가 들어봤습니다. SK증권 최석원 리서치센터장과 함께했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